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노동 수요의 특징이요. 파생 수요고요. 결합 수요고요. 유량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척 봐도 가수요는 오답이에요. 가수요는 오답입니다. 먼저 파생 수요요. 뭐가 있고 그로부터 파생해서 수요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유발 수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영어로 derived deman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상품이 증가하면 결국 생산을 증가하게 되죠. 이 생산의 증가라는 것이 노동 수요의 증가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생산의 증가가 노동 수요의 증가로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 수요고 유발 수요예요. 자,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즉 예를 들어서 노동 수요죠. 생산 요소니까 노동 수요는 그들이 생산한 생산물의 수요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키겠다, 생산을 증가시키겠다고 경영진이 결정을 내리면 그 생산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에 파생해서 결국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파생 수요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유량의 개념입니다. 노동 공급도 그렇고 노동 수요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노동 공급은 노동자가 일정 시간 동안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일정 시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량이라고 불러요. 자, 저량은 시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얼마가 모여 있어? 그러면 저량이에요. 저량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량은 오답에 해당합니다. 노동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입니다. 노동수요란 결국 생산할 때 노동자가 얼마만큼 필요한가에 관한 내용이니까 결국 사장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이고요. 노동 공급은 거꾸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노동이에요. 사장님의 입장이라면 첫 번째 상품이 잘 팔릴 건지가 중요하죠. 상품 수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게 돈이 될 건지 이익이 남을 건지가 중요하겠죠. 임금이 중요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더 싸게 만들 방법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다른 생산의 제약 요소 같은 것들은 없는지 이게 바로 생산의 3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노동 수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제일 큰 요인은 첫 번째 상품 수요고요. 두 번째는 임금이에요. 나머지는 생산에 관련한 3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두 번째는 노동 생산성, 세 번째는 생산 기술 방식이에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 생산량이 바뀌니까 결국 노동 수요 변화고요. 노동 생산성에 따라서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느냐, 노동 수요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기술 방식에 따라서 몇 명이 필요한지 바뀌죠.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가 변화합니다. 노동 수요가 아니고 노동 수요 탄력성이요. 탄력성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이미 이 말 속에는 임금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임금에 대한 요인은 없습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임금은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탄력성이니까 결국 모든 내용들이 탄력성과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품 수요가 아니고 상품 수요 탄력성이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아니고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고요. 노동 생산성이 아니고 노동 비용의 비중 퍼센트고요. 생산 기술 방식이 아니고 노동의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 탄력성은 다 똑같고요. 임금이 빠지고 요것만 차이가 납니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하는 요인이요. 노동 수요는 결국 사장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상품 수요, 생산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 노동 생산성, 생산 기술 방식이요. 다른 생산 요소란 예를 들어서 자본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토지나 기계 임대료 같은 것들이고요. 노동 생산성은 기술 수준에 관련이 있고요. 임금은 시장 임금의 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 수요에 관련이 없는 오답들이요. 첫 번째 임금 지불 방식. 임금 지불 방식은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삼모사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 이거는 노동자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쳐요.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기술 수준이나 기술 혁신 같은 노동 생산성이 어떻게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냐면, 먼저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생산비가 하락하죠. 생산비가 하락했다는 얘기는 바로 상품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상품 수요량이 증가했으니까 이제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결국 사람을 더 뽑아야 노동 수요가 증가해야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죠. 결국 노동 생산성이 증가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기술 혁신 마찬가지로 기술이 혁신되면 노동 생산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노동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힉스 마샬의 법칙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요. 여기서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에 민감하다라는 뜻이에요.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가격에 민감할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탄력적이 됩니다. 자동차 수입이 자동화돼서 선택이 넓어지고 결국 가격에 민감해졌다. 수요가 탄력적이 됐다. 그 얘기는 노동 수요도 탄력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총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노동 비용이 높으면 당연히 노동 수요 탄력성은 크게 되고요.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높을수록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숙련도가 너무 높아서 이 사람 아니면 공장이 안 돌아가면요, 월급을 더 주고 와서도 고용합니다. 즉 임금 탄력성은 감소하죠. 다시 대체 가능성이 커지면 노동 탄력성 커집니다. 다른 생산 요소 공급 탄력성이 작아지면요, 노동 수요 탄력성도 작아집니다. 거꾸로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 커진다는 뜻이에요. 공급 탄력성이란 물량에 따라 어느 가격으로 다른 생산 요소를 공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대표 오답입니다. 다른 생산 요소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게 잘못된 오답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노동의 이동 가능성, 이거는 수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노동 공급에 관련한 문제죠. 근로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최종 정리할게요. 힉스 마샬 법칙, 노동 수요 탄력성 결정 요인은 앞에가 커지면 뒤에가 다 커집니다. 노동 수요가 탄력적이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노동 비용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대체 가능성이 높으면 노동 수요 탄력적이고요. 다른 생산 요소 공급 탄력성이 높으면 마찬가지로 노동 수요도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탄력성이란 결국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예요. 임금의 변화에 따른 노동 수요량의 변화요. 탄력적이라는 것은 임금에 비례해서 커진다, 즉 임금에 민감해진다라는 뜻이고요.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반비례로 작아지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항목들이 다 커지면요, 뒤에 노동 수요도 다 커집니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이면 커질수록 노동 수요 커지고요. 총 생산비 중 노동비 중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커지면 노동 수요 더 커지고요. 탄력적이 되고요.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가능성이 낮으면 노동 수요 낮아지고요. 높으면 같이 높아집니다. 다른 생산 요소가 줄면 어쩔 수 없이 노동 수요 줄여야 돼요. 노동 이외의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탄력적일수록 커질수록 노동 수요도 더 탄력적이게 됩니다. 앞에가 탄력적이고 앞에가 커지면 뒤에 것도 노동 수요도 같이 커집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은 변화율을 변화율로 나눈 거예요. 근데 노동수요 탄력성이니까 노동수요란 말이 앞에 분자에 들어갑니다.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의 변화율을 임금 수준의 변화율로 나눈 값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증가하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노동수요 탄력성은 절대값을 사용합니다. 노동수요 변화율은 노동수요 탄력성 공식을 가지고 노동수요 변화율의 기준으로 다시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수요 변화율은 그냥 수요 탄력성에다가 임금의 변화율을 곱한 값이 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이 0인 경우, 즉 비탄력적인 경우, 즉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 수요 탄력성이 0이라면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수직이 되죠. 왜냐면 노동 수요량이 변하지 않으니까
노동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전히 수직이 됩니다. 임금이 변화해도요, 노동 수요량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교섭에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임금이 올려도 노동 수요량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교섭에 가장 유리한 형태입니다. 노동 수요가 비탄력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0.1이요. 임금이 10% 오를 때 노동 수요가 1% 정도 줄어드는 이런 비탄력적인 경우, 이게 바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 0.1인 경우고요.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10% 올렸는데 1%밖에 안 주니까 임금을 올려도 고용 감소 효과는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교섭에 유리하고요. 0.1보다는 완전 비탄력적인 0이 훨씬 더 노동조합에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 숫자가 굉장히 커져서 10이다. 그래서 굉장히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0인 경우, 이 경우는 임금을 조금만 올려도 노동 수요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총 근로소득을 감소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